안녕하십니까, 이피아더입니다. 저희가 주간으로, 그러니까 24일 기준입니다. 주간으로 저희 위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글로벌 모든 자산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핵심 자산들의 어떤 위험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시장이랑 어느 정도 가깝게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래 투자 자산에,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쪽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지 판단하는데 좋은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장이 붙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시간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해도라든지 측면에서 항상 시장이 붙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데, 이런 위험 지표를 업데이트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위험이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붙어 있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험 자체가, 위험이 높다는 것은 수익을 많이 보상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위험이 높다가 위험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시장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위험 지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지금 보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같은 신흥국 주식들의 어떤 위험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이나 나스닥 같은 성장주의 어떤 위험이 훨씬 높았었습니다. 기억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2~3%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귤기가 확실하게 꺾였다. 위험의 증가 속도 자체가.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 국채의 어떤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험 지표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울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 국채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그런 특이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자산 같은 경우 오히려 위험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물 자산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요약하자면, 지금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유동성이냐? 주식을 투자해도 유동성이고, 채권을 투자해도 유동성이고, 실물 투자해도 유동성이다. 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위험이 꽤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금방 팔 수 있는 자산을 들고 있지 않게 되면 서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자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그 유동성 있는 자산을 편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만기보유증권이라든지 혹은 ELS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편입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장기 동안 사실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험을 다 안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도 측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기회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그런 구간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고 지방채가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지방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성을 꼭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신흥국 주식을 전체로 본다기보다는 이런 개별 자산들에 대해서 이런 유동성을 요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만기가 꼭 있어서 꼭 보유해야 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서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이런 자산들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좋냐라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는 위험이 높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올해 미국 국채도 거의 20% 빠졌고 미국 대형주도 한 30~40% 빠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되게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개별 주식 기준으로는 사실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채권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자산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되게 되면 사실 이런 부호값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자산을 투자를 해도 좋은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랑 많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 만약 이게 업데이트 됐을 때 사실 조금 위험이 감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기도 한다, 이런 시그널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유동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체자산들을 사서 아마 향후에 연말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에 좀 좋은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이 되어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이 올릴 때까지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꽤 고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부호가 바뀌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